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여행으로 보는 세상 오리엔테이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쉬고 오셨나요? 이번에는 대전 근교의 옥천, 논산, 공주 지역에 가볼 만한 곳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전에는 없습니까? 대전에 저는 손님들이 오면 같이 가는 곳이 우리 학교 바로 뒤쪽에 남간정사 그리고 동춘당 이곳을 많이 데리고 갑니다. 남간정사는 바로 송시열 선생님이 기거를 하셨고, 그리고 뒤쪽에 올라가시면, 여기는 앞쪽이고요.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큰 강당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후학들을 공부시키기 위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춘당은 또 같은 은진 송씨 집안의 송중길이 살던 곳이고요. 송중길의 호가 동춘당이었습니다. 송촌에 있고요. 학교에서 또 여기도 멀지 않죠. 버스로 한 5분,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인데요.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옥천 어디를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부소다막 추천합니다. 밑에 이거 제 사진이고요. 제가 찍은 것도 되게 잘 찍었죠. 그때 물이 많이 빠져서 저는 밑에 쪽으로 내려갔고요. 마치 진짜 용이 헤엄치는,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원래 이곳은 산이었는데 바로 대청댐이 생기면서 물이 차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병풍바위라고도 하고요. 이 길이가 700m에 이릅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쯤에 제가 보면 추소정이 있는데요. 추소정에서 바라보는 모습도 정말 아름답고요. 송시열이 소금강이라고 예찬한 추소팔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절경입니다. 근데 송시열은 정말 많은 곳을 갔어요. 그래서 충청 지역에 가보면 다 송시열이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카페가 많이 생겨서요. 여기까지 내려가서 가지 않더라도 이 위쪽에 카페들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커피 마시면서 이 아래를 내려다보는 모습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추소정 가기 전에 여기에 배를 타는 곳이 있는데요. 배를 10,000원인데요. 이 배를 타면 여기 보트로 이쪽으로 데려다 주는데 그쪽에 또 정원을 굉장히 예쁘게 해놓은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멀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옛날 경부고속도로 그 도로를 따라 가다가 추소리로 이어지는 작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따라 들어가면 되고요. 차로 간다면 한 학교에서 20분,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제가 찍은 부소다막 사진인데요. 마치 이거 녹차 라떼 아닙니까? 정말 색깔이 너무 녹색으로 나왔는데요. 배에서 제가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쭉 다 산책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그 배예요. 10,000원을 배를 내면 왕복인데요. 커피도 줍니다. 그래서 거기 타고 올라가셔도 되고요. 연인들끼리 이렇게 구경하면서 앉아서 좀 오랫동안 자연을 보고 힐링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수생식물 학습원인데요. 천상의 정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요거 조금 입장료 내는데요. 전혀 아깝지 않고 여기서 보는 것도 좀 너무 예쁘기 때문에 꽃들을 너무 잘 해놔서 꽃과 그리고 자연을 보고 싶다면 천상의 정원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천상의 정원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이고요. 아까 그 추소리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일반은 5,000원, 그리고 초중고생은 3,000원이고요. 입장료 아깝지 않을 만큼 정말 볼 곳이 많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데이트 코스로 딱인 곳이니까 여러분 꼭 가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옥천 데이트 코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팡시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레스토랑과 카페가 예쁜 카페들이 많이 있으니까 구경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즐길 수 있는 편안하게 대청호를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 진짜 멀지 않아요.
대청호 주변에는 온통 다 벚꽃길이죠. 그래서 벚꽃 시즌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갔다가 옴싹달싹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시원한 대청호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예쁜 카페와 맛있는 식당들이 많으니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먹고 가야죠. 저는 옥천에 가면 풍미당이라고 물쫄면 파는데요. 정말 특이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옥천의 도리뱅뱅, 옛날에 이영자가 소개해서 난리가 났었던 음식이기도 한데요. 겨울 빙어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말아서 구운 건데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올갱이국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음식은 옥천의 자랑인 음식이니까 꼭 놓치지 말고 꼭 드셔보세요. 교수님, 혹시 이거 협찬받은 거 아니에요? 노노노. 내 돈 내산입니다. 제가 돈 내고 제가 사 먹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옥천은 이렇게 마치고요. 논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논산에서 첫 번째 보실 곳은 종악당입니다. 저도 가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는데요. 대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고요. 이곳은 고르바초프가 우리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발전할 수 있었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전쟁터 쑥대밭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지 그 질문을 답을 찾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종악당은요, 윤씨 집안, 파평윤씨 집안에서 문중의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또는 친인척 내외까지 다 합숙훈련을 하게 했던 기숙학교 같은 곳이 바로 종악당입니다. 일반 서당이랑 그러면 서원도 있는데 이것도 공부하는 곳인데 그곳하고는 다른가요? 네, 달라요. 여기는 진짜 교육 목표가 분명했고요. 교육 과정도, 학칙도 정해서 시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윤씨 문중의 자녀들이 과거에 급제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1910년까지 운영되다가 신교육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쇄되는데요. 지금도 가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서 이거 공부가 되려나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지도에서 보시면요. 서대전에서 계룡 쪽으로 쭉 가다가 샛길로 노성면으로 가면 되고요. 노성면에 또 볼 곳이 정말 많은데 종악당뿐만 아니라 명제고택도 있고요. 권리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성향교도 있고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 좋을 곳이에요. 노성면 이 근처에 다 있습니다. 종악당 제가 너무나 아름답다고 했는데요. 공부가 될까 싶을 정도로 누각에서 보는 경치가 정말 장관인데요. 앞에 잘 안 보이지만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저수지를 바라보면서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됐을 것 같습니다. 기숙 합숙 학교입니다. 우리 지금으로 치면 기숙 학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충청도를 왜 양반의 고향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곳에 정말 학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일단 송시열 선생님이 회덕 쪽, 그리고 대전, 이 동구 쪽에 계셨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얘기한 윤씨 집안이 있습니다. 파평 윤씨 집안이고요. 명제고택은 바로 윤증 선생이 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보게 될 사계 김장생 선생님과 관련된 광산 김씨 집안이 또 연산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정말 학자들이 많이 나는 곳이다, 양반의 고장이다, 이렇게 불리게 된 이유입니다. 다음은 윤씨 집안, 아까 윤증을 이야기했는데 윤증 선생의 고택인 명제고택으로 가보겠습니다. 종악당에서 한 5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곳은 윤씨 집안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살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윤증 선생은 많은 관직에 제수되었지만 끝까지 관직에 나가지 않고 학문만 연구했던 분이고요. 다음에 이야기할 김장생의 모두 제자였습니다.
송시열 선생, 그리고 동춘당 송중길 선생, 그리고 윤중의 아버지였던 윤성거 선생, 윤우 선생, 다 이곳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런데 조선 유학사에서 정말로 대학자로 이렇게 평가받는 분인데요. 이곳에서 사셨냐? 아니요,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모시고자 이 집을 지었는데요. 정작 윤증 선생은 그 옆에 작은 초가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고택에 들어가지 않고, 이곳이 바로 이제 명제고택인데요. 정말 집이 예쁘고 항아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큰 은행나무가 있어서 가을에 가도 정말 장관이고요. 금강산을 생각나게 하는 정원을 제자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전에 어떤 고택을 설명하는 책이 있어서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이 명제고택에 이 금강산 모양의 정원을 가꾼 것이 일품이다 라고 하여서 정말 기대를 하고 갔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사진 찍은 건 굉장히 크게 찍었지만 실제로는 1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크기의 정원이었고요. 괜히 가다가 넘어질까봐, 부딪혀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질까봐 걱정될 만큼 폭이 여기도 굉장히 좁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길 쪽에는 이렇게 큰 연못이 있는데요. 이제부터 보는 모든 연못들은 거의 다 이렇게 네모나게 파져 있을 거예요. 이 네모난 것은 땅을 형상화하고요. 가운데 동그란 것은 하늘을 형상화하기 때문에 모든 연못은 네모나게 팠습니다. 다음에 수원편에서는 근데 동그란 연못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어딜 가든 네모난 연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원, 화성 빼고 동그란 연못을 찾아오신다면, 아니 옛날부터 만들어진 것 중에 동그란 연못을 찾아오신다면 네, 추가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생 선생님의 제자였던 송시열과 그리고 윤증 선생의 아버지였던 윤성거는 40년지기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나라에 정말 쓸데로 없는 이 예속 논쟁 이런 걸 일으킨 사람이 바로 이제 송시열 선생이 되겠는데요. 정말 쓸데없이 상복을 몇 년 입냐 이거 가지고 싸운 것이 예속 논쟁이고요. 그 뒤로도 그동안 수학했던 몇십 년지기 절친과 절교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윤증 선생님의 아버지 윤성거 선생님과도 송시열 선생은 절교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병자호란 때 윤성거가 처자를 데리고 강화도로 피신했다가 부인은 자결하고 윤성거만 빠져나온 이것 때문에 왜 죽지 못했냐 하고 송시열이 비난을 한 것에서 두 집안 싸움이 크게 일어났고요. 윤성거가 죽자 윤중이 송시열 선생에게 묘비명을 써달라고 하자 송시열 선생이 또 그거 대충 써주면 될 걸 갖다가 꼬장꼬장 거기에다 비꼬는 그런 말투, 나는 잘 알지 못한다는 등 이런 말을 써서 두 집안이 원수 집안이 됩니다. 송시열에 대한 이야기는 화양동 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속 논쟁이나 또 송시열이 윤후와 싸운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저렇게 사소한 걸로 큰 싸움이 될 수 있을까 싶다가도 원래 싸움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기 마련이죠. 네, 이제 명제고택에서 조금 더 나가면 노성향교와 권리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노성향교는 바로 아까 명제고택으로 들어가는 그 연못의 왼쪽 편으로 있고요. 그리고 권리사는 여기서 오른쪽 편으로 가면 있습니다. 권리사가 뭐냐? 바로 공자의 영정을 모신 곳인데요. 공자가 자란 마을이 바로 권리촌인데요. 거기에서 유래해서 권리사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문을 닫혀 있고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보수공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가시면 공자의 사진 한번 보시고 공자의 조각상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권리사는
바로 송시열 선생이 지으려고 했는데요. 송시열 선생이 사약을 먹고 죽는 바람에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받들어 이곳을 바로 짓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권리사입니다. 네, 이제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모셔져 있는 도남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서원 9개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 알고 계시나요? 그 중에서 제가 병산서원은 안동편에서 할 거고요. 도남서원은 오늘 살짝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은 영주에 있고요. 남계서원 함양에 있습니다. 직접 가봤는데 정말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리고 경주의 옥산서원, 안동의 도산서원, 그리고 전라남도 장성에 피람서원이 있고요. 대구 달성에 도동서원, 그리고 안동의 병산서원, 전북 정읍의 무성서원, 그리고 논산의 도남서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장장 500년간을 지켜온 이 서원들을 세계문화유산에서는 인정할 만한 세계적 유산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이 9개의 서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서원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공부하는 교육기관입니다. 또 하나 제를 모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분들을 모시고 그 뜻을 받들고 본받기 위해서 만든 곳이 바로 서원입니다. 그러면 도남서원에는 누가 모셔져 있습니까? 네, 바로 사계 김장생 선생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도남서원은 원래 위치가 이곳이 아니었는데 수몰되고 물에 잠겨지게 되자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곳에는 주변에 한옥마을도 만들고 했지만 그렇게 전주 한옥마을처럼 그렇게 되기에는 어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도남서원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꼭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서원은 2가지 큰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공부를 하는 곳, 이곳이 바로 응도당입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목적을 충실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를 모시는 곳, 이곳이 바로 숭례사입니다. 네, 이곳은 장판각인데요. 저는 그날 문화해설사가 특별히 보여준다고 하시면서 열어서 보여주셨는데요. 사계 전서 등 목판이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도남서원 글씨가 굉장히 웅장하면서도 아주 튼튼하고 공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기계가 느껴지는 글씨였고요. 제가 갔을 때 외국인 아이들이 이곳에서 서원 체험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살짝 찍어봤습니다. 이곳은 바로 사계 고택인데요. 김장생 선생님이 이곳에서 머무르고 사셨습니다. 아까 그 도남서원과는 거리가 차로 한 15분 정도 떨어져 있고요. 이곳은 계룡시에 있습니다. 김장생 선생님의 제자, 아들 김집도 유명하지만 또 송시열, 송중길, 윤성거, 제가 아까 대전 충청 지역에 유명한 양반들이 다 김장생 선생님의 제자다 이렇게 있는데요. 김장생 선생님은 율곡 이이에게 성리학을 직접 배웠고요. 자식들 중에서 아들 김집이 또 유명한데요. 부자가 이렇게 문묘에 중사되는 유일한 사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장생의 증손자죠. 구운몽을 쓴 서포 김만중이 있습니다. 고택에서 조금 멀지 않은 곳에 또 묘가 있습니다. 집안 묘가 있어서 또 거기까지 구경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은 참 단아하고 깔끔한 그런 느낌의 고택입니다. 제자인 송시열 선생님께서 매일같이 대전에서 이곳까지 책과 도시락을 싸고 다녔다고 합니다. 송시열 선생님이 기골이 장대하고 체력이 굉장히 좋아서 정말 전국에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매일같이 드나든 체력으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산에 가신다면 또 탑정호, 요즘 다리를 놔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탑정호 주변에 또 예쁜 카페들이 많으니까 바다 같은 탑정호를 구경하면서 맛있는 빵과 커피를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공주로 가보겠습니다. 공주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공산성이 있는데요. 공산성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 8곳 중에 한 곳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지구는요, 부여, 공주, 익산에 있는 백제 유적지 8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공산성이 그 중에 공주 지역에 웅진으로 도읍지로 있을 때 생긴 곳입니다. 공주 송산리 고분군도 세계문화유산 중에 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마곡사까지 이렇게 공주 지역에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곳이 3곳이나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에서는 문영왕릉에 무덤이 나왔는데요. 왕과 왕족의 7기 무덤이 출토되었고 유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마곡사는 한국의 산사 7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마곡사입니다. 또 마곡사는 백범 김구 선생이 젊은 시절에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마곡사의 대웅보전 안에는 쌀이나무 기둥이 4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마곡사 쌀이나무를 몇 번 돌았냐라고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가신다면 이 쌀이나무 기둥을 그래도 보험된다 생각하시고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에 공주시에서 진행하는 공주시 상권 살리기 프로그램에 장애인들과 함께 참여했는데요. 1박 2일 프로그램이었는데 호텔이 옛날 하숙집 컨셉의 1960년대, 70년대에 그런 하숙집 스타일의 호텔에 있었고요. 그러면서 공주 시내부터 공산성 주변에 이런 곳들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공산성에 올라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공산성에서 하는 행사 프로그램도 정말 멋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의 오른쪽에 이 핑크색, 청바지에 핑크색 옷 입고 있는 것이 바로 접니다. 어쨌든 공주에 대한 인상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리엔테이션 2부를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자세히 많은 곳들을 지금 보여주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대전 근교에도 좋은 곳들이 많으니까 꼭 찾아뵀으면 좋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영상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원래는 각 지역에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는데요. Feel the Rhythm of Korea라고 해서 근데 공주는 제작을 안 해준 거예요. 사실 공주 자체가 정말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역인데요. 그래서 시민들이 자체로 영상을 제작한 건데요. 너무 재밌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는 전주부터 시작할 거고요.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